학교 내 이제 그 삼권 분립 개념으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율로 간다 했을 때 만약에 이 힘에 의한 이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라고 만약에 한 학생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일진이고 주먹 딱 들이밀면서 너 말 잘해라 하면 이제 보통은 입을 다물게 되는 게 또 현실인데 좀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엄석대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엄석대가 나타나서 각 반마다 친구 저기 엄석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근데 또 시스템은 자율이니까 네. 그럼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희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경험과 또 맞춰 생각해 보면, 제가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홀서빙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지내야 하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시 갇혔네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혹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하대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막 갑질하고. 네. 그러면은 저들은 왜 그럴까? 저들도 누군가에게는 다정한 가족이고 친구이고 혹은 연인일 수 있는데 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겐 저들이 저렇게 하대를 할까? 핵심적인 원인은 저들이 돈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돈을 써서 너희들을 먹여 살려준다, 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소비할 때만 주인이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왜 그럴까? 되게 어떠한 삶에서 주체적으로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주권자다라는 걸 체감하고 학습한 것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한 순치, 이런 걸로 다스려 왔던 것이 이제 그 지배자들의 역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것을 일정 부분 굉장히 무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비극적인 역사들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특히,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 잔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서 학생들이 무언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그다음 학교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엄석대 같은 빌런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반의 약간 패권, 패러다임을 잡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는 머릿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려는 사람인 거잖아요. 힘센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논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한 놈만 팬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면 나에게 저항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 바라보는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주인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일상적으로 작은 주인이 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면 그런 거대해 보이는 적들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되게 한국 사회적인 수준으로 구현했던 게 사실은 2016년의 촛불이었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석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 백남기 농민을 향해서 물대포 쏘고 그 보여준 거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권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약자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교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반에서 좀 약한 친구 한 명 계속 냅다 패고, 네, 맞죠. 나머지도 반응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엄석대 같은 존재들의 어떻게 보면 지배 전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뭉쳐서 하나가 돼서 의견을 제시하고 넘어서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히어로, 영웅적인 존재,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엄석대를 제거하고 우리 반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상과 낭만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이 뭉쳐서 엄석대 같은 존재를 몰아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석대 같은 존재를 몰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은 그거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엄석대와 우리가 다른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엄석대가 가는데 뒤에서 야구 배트로 뭐 가격한다. 이러면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못해요. 뒷모습도 무섭거든. 사실은 그렇죠. 현실에서. 그런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셨다고 봐요. 사실 내가 그때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니들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뭔 줄 아니? 눈총이야. 탄 중에 네. 제일 무서운 탄이 뭔 줄 아니? 지탄이야. 아, 이 명언 대조. 눈총과 지탄을 조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반에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엄석대에 의해서. 다들 쉬쉬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네. 이걸 공론화시키는 순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순간 그 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동조해주고 방조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조자들이 내가 이렇게 비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 힘을 폭력을 아무 데서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깨어난 백성 앞에서는 행사 못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지 자기 반에서는 이미 못합니다. 최소한 그 공간에서는. 그러면 그걸 네. 제대로 토론만 한두 번 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의 일들, 아이들이 학생들이 늘 부딪히는 교실 공동체 또는 학령 공동체, 학교 공동체의 일을 아이들이 다 도사잖아요. 다 자기 생활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다 잘 알거든. 어떤 게 옳고 그르고도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논의만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작시켜줘야지. 이 토론을 진작시켜서 보통 그부들의 학생들의 집단지성이 작동할 장을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데를 보면요. 네. 또 혁신학교들은 대부분이 다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난 맨 처음에 차 마시는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올다야. 네. 모두다. 네. 그래서 학생이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대개는 학년이 다 모이는 수가 있고 학교가 뭐 한 150명 정도다 그러면 학교 전체가 모여요. 너무 많으면 이제 학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거기서 아이들의 규칙을 어긴 사안들을 가지고 늘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제재가 바람직한지를 놓고 학교 법정이지 네. 학생 법정을 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정선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더라. 학교가 그 훈련 시켜주지 않으면 학교 밖에서 누가 훈련을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학교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우는 걸 넘어서 민주주의를 체득하려면 학급 공동체가 학령 공동체가 또 전체 학교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장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도 하고 스스로 규칙도 만들고 또 스스로 판단도 하고 법원 노릇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결정한 게 있으면 스스로 집행하잖아요. 우리 학교 축제는 어떻게 하자. 특강 강사는 어떤 분들을 모시자. 이런 거 학생들이 얼마든지 정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그래서 이 스탠다드로 한 1년에 한 3, 40번 정도 이렇게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하는 게 또 거기서 결정하는 게 학교 문화의 새 표준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문화가 꼽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뭐 체벌 금지론만 생각한다든가 네. 용의 복장 문제론만 생각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인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인권도 제한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인권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야라는 것으로 책임이 면제된다든가 책임이나 의무가 면제된다든가 또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사라지고 오직 내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든가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지. 전혀.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가르쳐야 되죠. 네. 그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 글로 가르치는 걸 넘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고 네. 학급 회의를 활성화해서 네. 그래서 대표자들을 잘 뽑게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학교의 중요 문제를 학급 회의에서 토론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광노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주시민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막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이에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헌법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돼 있거든요. 비준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UN 아동권리협약이 그대로 우리의 국내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로 보장되는 거예요. 조약으로. 이 학생인권 조례의 모법이 UN 아동권리협약입니다. 그래서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UN 아동권리협약만큼 전 세계가 비준한 건 없습니다. 네. UN의 모든 권리협약 중에 아동권리협약이 가장 많은 나라, 200나라 가까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우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정말 반보편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우선 여기서 확실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보고 있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한국 상황을.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이런 자신감을 불러드리고 싶고 좋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인권 보장이라는 게요. 아까 이제 학생 인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토론 문화 같은 거, 자율 문화, 네. 또 자율 판단 이런 것들이 확장돼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권이라는 건 1차적으로 세 가지 의무가 따라와요. 인권 보장이라는 건 인권 존중, 보호, 증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의 목적이 가장 약한 사람의 인권 보장에 있듯이 교육의 목적은 가장 약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이제 1차적 책무를 지고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들이시죠. 네. 학부모들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는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제 자꾸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굴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진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막 저희도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가서 네. 진짜 이건 약속을 하고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또 이제 마무리 멘트 없이 끝낼 순 없으니 네. 제 말을 줄이고 두 분의 짧은 마지막 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한 줄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반인권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키우고 증진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개인 한 개인의 권리와 존엄과 자유가 증진될수록 그 국가가 그 나라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 현장도 그러한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박수. 오늘 뭔가 강의를 전본 느낌이에요. 저희 케미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네. 표현을 해주셔서 나도 아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네. 지금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자고 네. 뭐 서울에서도 이제 말들은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도 그 폐지안이 정식 상정됐다든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요. 엄포죠. 한편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 서울시의회가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정말 나오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서울시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분들한테 메일도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자 넣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시오. 정중하게 이제 네, 아주 정중하게. 잘못하면 이제 광의원 좌표 찍기.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지 네, 않게 정중하게 그래요. 의사 표현을 해라. 예, 맞아요. 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 지금 말 얘기 너무 많은데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딱 말씀드리면서 결론 한 줄 요약해 보면 뭐 이거 갖고 찬성 반대 몇 %다 이런 거 굴할 필요 없다. 자신감 가져도 좋다. 반인권과 헤어질 결심하자. 우리는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또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정말 이거는 약속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쉬워서 진짜 조만간 한번 요 케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